우거진 노금과 귀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골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도심을 따라 흐르며 수많은 생명들을 고스란히 품었습니다. 변치 않는 자부심이 지켜온 문화의 향기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고 아련한 추억과 향수에 빠져들게 합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풍경이 정겨운 곳. 사람과 자연, 삶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 경기도 안양입니다. 안양시는 서울, 부천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선 한가롭게 노니는 오리 녀석들 때문인지 넉넉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안양의 명소이자 안양 사람들의 휴식 공간인 안양천.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풍경은 도심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닙니다. 흙길에 매미 소리에 물소리, 시골 같다 시골. 바람에 흩날리는 풀소리를 벗삼아 걸으며 저도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춰봅니다. 그런데 하천을 건너다 놀라운 광경을 만났습니다. 뭐야? 잉어잖아. 오! 와! 이 도대체 몇 마리야? 어른 팔뚝만한 잉어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요. 엄청 크다. 와! 이 안양천의 잉어들이 한강에서 이사를 온 친구들이래요. 근데 원래 산란을 목적으로 올라온 건데 아예 이제는 뭐 제 집처럼 자리를 잡고 산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옆에 보면 아파트 빌딩 숲속인데 이런 하천에서 지금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안양천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생명들은 잉어떼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죽음의 하천이라고 불리며 생명이 살기 힘들었던 안양천. 지금은 새들의 낙원이라고 할 만큼 온갖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는데요. 서식지를 고르는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흰뺨 검둥오리 철새까지 둥지를 틀었습니다.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198ppm이라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오염을 보이던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더러웠던 하천이 인간이 조금 도움을 주니까 스스로 다시 되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도리어 이제는 인간에게 휴식처로, 그리고 생태계가 되살아나면서 많은 생물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하천으로 변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양천이 수많은 생명을 품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된 건 바로 이 맑은 물 때문일 겁니다.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자연하천으로 복원된 안양천. 버들치와 미꾸라지를 비롯해 떠났던 물고기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되살아난 안양천은 아이들에게 하천의 생태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요 길다란 놈이 미꾸리예요. 미꾸라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유명부가 조금 틀려요. 또 수염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잉어하고 붕어 새끼들입니다. 자연의 원래 자리를 지켜주면 사람도 이렇게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겠죠. 안양천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치 모양으로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다리를 만납니다. 2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세워졌다는 만안교는 오랜 세월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 돌다리가 그냥 작고 아담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큰 돌을 깎고 쌓아서 만든 정교한 다리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정조임금님이 사도세자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등을 참배하러 가기 위해서 만든 교각인데 지금도 이렇게 안양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다리예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보면 볼수록 이렇게 정감이 가는 그런 돌다리인 것 같아요.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안양은 군포와 시흥 등 수도권 4개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세 개의 산이 마치 도시를 포근하게 감싸듯 이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산 아래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안양 유원지는 예로부터 이름난 여름 피서지였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유원지의 새로운 이름인데요. 유원지 숲길로 들어서자 커다란 움막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나무를 촘촘히 연결해 돔 형태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인도네시아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과 함께 아늑함도 느껴집니다. 밖에서 보는 느낌이랑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랑 참 많이 다른데요. 마치 이 안에 있는 소나무 세 그루가 이 안양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느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대나무와 어우러진 빛의 조화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숲속을 거닐다 보면 아이디어가 빛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내외 작가들의 예술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게 되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예술품이죠. 용의 꼴이라는 이름의 이 작품은 산속에 거대한 기와 지붕이 묻혀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떤 의도를 담은 작품일까요? 한국의 전통 기와를 활용해서 마치 기와로 된 큰 용 한 마리가 이 산속에 쿡 처박혀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람객들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은 꼬리부분만 봐서 아마 이 용의 전체적인 그 모습을 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죠. 독일 작가가 만든 빛의 집이라는 이 작품은 다양한 색깔의 상자를 쌓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작품을 만나고 직접 체험하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작품이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포도가 이 도심 속에 이런 포도밭이 있네. 옛날 여름이면 알알이 익어가는 포도향기로 뒤덮였다는 안양. 안양포도는 부천의 복숭아, 수원의 딸기와 함께
경기 산미로 불릴 만큼 유명세가 높았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보니 포도 농사의 최적의 조건이죠. 도시화와 함께 포도 농가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10가구 정도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포도 따시는 거예요? 네. 안양포도는 참 유명합니다. 관악산 줄기가 있고 예. 제 밭은 정남향이 되고 5도씨 경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햇빛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 해를 잘 받는군요.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이것은 이제 낮과 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포도는 참 맛있거든요. 보세요. 어디요? 오, 야,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요? 네, 네. 하나 먹어봐도 돼요? 네, 네. 침 넘어간다. 야, 유난히 단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포도 알을 솎아내요. 솎아낸다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을 띄워버려요. 이렇게 크면 맛이 없잖아요. 빡빡하니까. 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따내고 그만하게 손바닥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송이. 아, 그래서 이게 다 쪼막쪼막하구나. 네,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어요. 2송이 될 거 1송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아직 아니겠다. 파래. 이렇게. 튼실한 알은 남기고 포도알을 솎아내는 게 당도 높기로 유명한 안양포도의 비결. 이것도 솎아내가지고 아주 잘 익었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아 잡초가 자란 포도밭. 그런데 이 밭의 흙 속에는 이곳에서 키우는 닭들의 먹이도 있습니다. 땅심이 좋다는 거. 아, 토질이 좋다는 거예요? 아, 예, 저희가 그래 이 땅에 약을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보면 흙이 예. 이렇게 도돌도돌하죠. 예, 예. 이게 지렁이가 먹고 뱉은 흙이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져볼까요? 이제 또 있다. 오, 그냥 뭐 지렁이가 이거 아무데나 파면 막 나오네. 예, 저희가 여기다 절대 약을 안 하고 이거 또 넣어. 예, 풀을 이렇게 어이구. 기릅니다. 기름진 땅의 기운을 머금고 자라는 안양포도. 그 특별한 맛을 소개해 주신다는데요. 아니, 독이 이렇게 뭐 김치입니까 이게? 아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요? 네. 포도주를 해마다 담은 거지. 해마다 네. 이게 다 해가 가격은- 달라요? 네. 우와, 한번 봐도 돼요? 열어드려봐. 예. 오, 냄새. 땅속 깊이 묻어놓은 장독에선 맑고 고운 빛깔의 포도주가 익어갑니다. 장독에서 숙성된 포도주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맛있죠? 어우, 야,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2년. 2년. 야, 이거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었죠? 그냥 포도만 네. 닦는 거예요? 맛있는데. 아우, 그냥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그 맛이 그대로예요. 일반적으로 먹는 와인이랑은 또 다르네요. 수확한 포도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합니다. 미운 사람 생각해가면서 팍팍 문대는 거지. 예. 신랑이지 뭐 누구야. 포도즙은 삭혀두었다 식초로도 쓰고 떡도 해먹고 그 쓰임새가 아주 다양한데요. 특히 면 요리할 때 빛깔을 내고 풍미를 더해주는데도 그만입니다. 야, 이 색깔이 다르네 확실히. 예, 포도 색깔이 납니다. 포도빛 머금은 시원한 콩국수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어떤 여름 별미가 이보다 더 먹음직스러울까요?
손으로 직접 거둔 것을 아낌없이 먹을 수 있는 이 맛의 농사를 짓는답니다. 면발이 쫄깃쫄깃해 콩국수가 더욱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이 특별한 맛에 결실의 기쁨도 더욱 커져갑니다. 야, 무궁화가 어떻게 이런 길에. 불볕 더위 속에서도 무궁화는 활짝 꽃을 피워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수리산 입구. 수십 미터 높이에서 쏟아지는 세찬 물줄기가 장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폭포가 한때는 도심 속의 애물단지였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가 자갈을 채취하는 채석장이었어요. 이 채석장이 산을 막 깎아내리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인공폭포로 변신을 한 거예요. 절경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무더위를 식혀주는 공간으로 변신한 폐채석장. 그 생각의 전환이 참 놀랍습니다. 수리산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가는 길. 돌무더기로 쌓아 올린 벽 모양의 탑이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탑이 벽 모양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입은 벽목처럼 좁지만 안은 골이 깊고 넓어 벽모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랏빛으로 활짝 핀 도라지 꽃이 정겹습니다. 예로부터 난을 피해 온 사람들이 마을을 이뤄 살았다는 벽모관. 마을 안쪽으로 골이 깊어 여름 피서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이거 옥수수예요? 네네. 이렇게 모여 계세요? 예, 아버지 동네 어르신분들하고 예. 친구분들하고 가족들 예. 그 피서 좀 같이 가려고 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피서지가 있어요? 예예. 아주 좋은 계곡이 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죠. 벽모관 사람들은 어떻게 피서를 보낼지 궁금해졌습니다. 한데 모인 주민들이 서늘한 골짜기 바람을 따라 마을 뒷산을 올라갑니다. 잠시 걸어가니 시원한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이름 없는 작은 계곡. 한여름에도 세찬 골바람과 함께 얼음장 같은 물이 연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수바람이라고. 차디찬 계곡물에 얼굴을 적셔보고 발을 담그니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땀이 단숨에 가시는 듯합니다. 좋은데. 야, 이거 진짜 뭐 어디 지리산이나 강원도 산골에 골짜기에나 가나 맛볼 수 있는 그런 물 같아요. 이야, 안양에 이런 데가 있네.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계곡물을 보니 마음도 덩달아 맑아집니다. 시원한 계곡 옆에서 잘 익은 수박 한 입 베어무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는 재미고 여름날의 행복이겠죠. 관악산 자락을 따라 올라가는 길에 녹음이 우거진 싱그러운 숲을 만났습니다. 걸어도 세상은 온통 초록빛입니다. 수령 40년 이상의 키 큰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구림인 관악수목원입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 그대로가 느껴지는 숲. 오래된 나무들이 뿜어내는 좋은 기운에 몸도 마음도 위로를 얻습니다. 피톤치드. 이 나무에서 나오는 게 피톤치드라고 그러잖아요.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곳은 모래와 화강암으로 뒤덮인 황무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묘목을 심고 일구어 지금의 울창한 숲이 됐죠. 홍수와 태풍이 들이닥칠 때마다 애써 가꾼 나무들이 사라질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정성이 더해져서 숲과 나무는 늘 스스로의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넓게 가지를 들이운 이 아급의 나무는 생명의 나무라는 이름과 함께 수목원을 지키는 터줏대감인데요. 원래는 산에서 떠내려온 작은 줄기였습니다. 수목원이 설립되면서 한 10년 후에 바로 대홍수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때 이제 여기 식재된 나무도 많이 상에서 다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 녀석이 이제 이 계곡 산에서 떠내려 온 거죠. 떠내려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터를 잡고 큰 거죠. 그때만 해도 뭐 한 요 정도 그렇게 해서 한 7년생 정도밖에 안 된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세월을 지나서 이렇게 터를 완전히 잡았죠. 건강한 숲은 일부러 가꾸지 않아도 품 안에 많은 생명들을 키워냅니다. 전국의 산을 돌아다니며 캐온 야생화와 스스로 자생한 생명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은 1,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이끼 하나도 생명력 넘치는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는 관악수목원. 그 기운을 느껴보고 싶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을 걸어봅니다. 발끝에서 온몸으로 전해지는 땅의 촉감이 참 포근합니다. 경기도 안양을 비롯해 서울과 과천 등 3개의 도심을 품고 있는 관악산. 찾기도 수월해 수도권 사람들에겐 늘 친구 같은 산이죠.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산이라 해서 품고 있는 것들을 만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물 맑은 바위 계곡과 우거진 숲, 산을 오르며 만나게 되는 풍광은 어느 명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계곡도 끼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물소리도 좋고 바람소리, 뭐 새소리, 뭐 주변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관악산은 비교적 야트막한 산인데요. 하지만 오르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 대부분이 바위로 이루어진 돌산이다 보니 손발을 다 써서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길이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명물 바위들은 관악산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이 관악산을 불의 산이라 그러는데 이 바위를 보면은 막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관악산은 어떤 육산과 암산의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산꾼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산이죠. 그래서 평온하고 유순함도 있는가 하면은 바위산에 아주 앙골찬 암능미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산이라서 참 관악산이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하게 펼쳐진 능선을 따라 기묘한 생김새의 암석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관악산.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들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국내외 천여 개의 산들을 직접 오르며 아름다운 비경을 화폭에 담아온 곽원주 화백. 오래된 노성과 바위가 어우러진 관악산은 즐겨 찾는 산인데요. 깎아지르는 듯한 기암절벽, 죽순이 솟아오른 듯한 모양의 연주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절경입니다. 연주대 꼭대기에는 진실에 응한다는 이름의 응진전이 있습니다. 이름난 바위산에는 의례 영험한 기도처가 있기 마련이죠. 동전을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바위 앞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긴 세월이 만든 아름다움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지만 찬찬히 화폭에 담다 보면 마음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자연을 화폭에 담는다는 것은 어떤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순간에 이 아름다움을 오르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의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자연을 그려보자고 이렇게 산에 와서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관악산을 아끼는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 한 연주대의 아름다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겠죠. 관악산 줄기에 자리 잡아 관악산의 아우라 불리는 삼성산. 옛날 원효대사가 의상 윤필과 함께 산막사라는 사찰을 짓고 수도에 정념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산중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면 산막사 앞마당은 등산객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바깥까지 길게 늘어선 줄이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줄이 엄청난데요?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2시 점심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도착하신 분들이 거의 70~80%는 될 거라고 알거든요. 아, 이 코스를 미리 일부러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그럼. 조금 더 먹어보시면 알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 매주 일요일 산막사에서는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물을 안 줘도 돼요. 여기서 가기 때문에. 시작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수 보시는 수십 년째 이어져온 산막사의 오랜 전통입니다. 많을 적에는 참 2,000명도 되고 또 그냥 저기 할 때는 비올 적엔 1,000명. 그래도 적어도 1,500그릇이에요. 평균 잡아서 1,500그릇씩 나가요. 겨울에는 따뜻한 김치말이 국수를, 여름에는 시원한 열무국수를 준비하는 산막사 사람들.
봉이 색깔도 딱 좋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재료 준비만 꼬박 하루가 넘게 걸립니다. 지극한 정성이 맛을 더해줍니다. 엄청난 양의 국수를 삶아내느라 공양간의 열기가 불볕 더위 못지 않습니다. 이 수고로움을 수십 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는 산막사 사람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국수고향이라고 하는데 예. 다 즐겁잖아요. 예. 즐겁고 주는 사람도 즐겁고 먹는 사람도 즐거우니까 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가. 땀 흘린 산행 끝에 받아든 국수 맛은 어느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산 아래서는 느껴볼 수 없는 맛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시원하고 깔끔한 거 있죠? 이게 사찰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항상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맛이 진짜 깔끔해요. 국수 한 그릇으로 채워지는 건 허기뿐만은 아닐 겁니다. 깊고 넉넉한 산의 인심을 한껏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이번에는 그리운 한 시절과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봅니다. 이야. 이곳은 오래된 음반 제작사인데요. 1950년 초에 설립됐으니 역사가 무려 60여 년. 모든 게 디지털로 변한 시대라지만 이곳은 아날로그 녹음실의 풍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대 수많은 톱 가수들이 음반을 내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곳인데요. 예전의 녹음실 풍경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좀 인류 가수라는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녹음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악기 하나하나 녹음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악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한꺼번에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이 큰 거예요.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테이프 보관실. 이 테이프들은 가수들이 앨범을 내기 위해 부른 녹음 원본들입니다. 5,000개의 테이프에 4만여 곡들이 흘러간 세월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야, 이게 투채널 시절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투채널이죠. 나훈아 씨께 있네요, 나훈아 씨께. 예. 기러기 남매 오빠. 어머, 닐테임. 이거를 예전에 방송하러 다닐 때 이제 한국 두 곡 감아가지고. 상우 씨도 릴테이프 가지고. 그럼요. 제가 닐테이프 마지막 세대예요. 도나스판. 도나스판, 이거 한번 봐요. 도나스판. 야, 이게 60년대. 40년을 훌쩍 넘긴 1960년대의 음원도 고스란히 보존돼 있는데요. 파도에 밀린 사람. 남진 씨 노래도 있네요. 사랑에 울어. 예전에는 이렇게 가수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앨범으로 참여를 했나요? 옛날에는 제작비가 워낙 비싸니까 독집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경우예요. 완전히 빅스타 아니면 빅스타 아니면 독집을 못 내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서 한 곡, 두 곡씩 이렇게 녹음해가지고서 이 판에 내 곡이 하나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옴니버스로 다 했군요. 1960년대 후반에 발표한 나훈아의 데뷔 앨범입니다. 사랑은 눈물이 맞아, 이게 데뷔곡이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옛날에 그 목소리 그대로 데뷔곡 그 목소리 그대로죠. 나훈아 씨 처음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소리는 정말
옥구슬 같아요, 옥구슬. 진짜 좋았어요. 처음에 부산에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서 웬 시커먼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예. 노래는 부르는데 노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이제 막 가수로 데뷔한 20대 청년 시절 나훈아의 목소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훈아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리게 한 노래.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목소리가 놀랍기도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나훈아와 오랫동안 맞수로 여겨졌던 남진의 당시 목소리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여기와 낯설은 타향 땅에 내가 왜 왔나. 트로트 분위기가 그 샘여림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샘여림을 이렇게 아주 그냥 환호흡에 그렇게 표현해내는 게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세월이 흘렀다 해서 그 감미로웠던 목소리의 감동이 어디 가겠습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해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그때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겠죠. 눈물은 없었을 것을. 흘러간 옛 노래를 듣다 보니 저 역시 옛 추억이 생생하게 밀려옵니다. 예전에 녹음할 때 항상 이 소금이 있었어요, 진짜로. 소금이랑 물이랑, 물도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도 안 되고. 가글가글 소금 타가지고 가글가글 하고 노름. 한 번 들어오면 3시간 반을 노래를 해야 되니까 3시간 반 동안 녹음해서 가장 좋은 걸 건져내는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을 할 땐 한 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늘 긴장했었습니다. 안녕이라는 말 대신 그대 창에 커튼을 내려도 너와 나 추억이 잠시 저를 그때 그 시절로 데려다 줍니다. 커튼만은 내리지 말아줘요. 그대가 없는 하얀 밤들을 이젠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 사랑이란 그 이름만으로 아름다운 앞만 바라보고 사느라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하지만 때론 새 것보다 오래되고 낡은 것들에 마음이 가는 건 아마도 그리운 시절과 추억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겠죠. 같은 그대 잊지 못할 내 사랑.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북을 만들고 있는 임선빈 장인. 북 가죽의 재료는 토종 황소 가죽인데요. 부위별로 나는 소리가 다릅니다. 북은 두드려서 나오는 소리, 그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내주고 강하게 내주냐에 따라서는 바로 이 가죽이 달려 있잖아요. 사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관중들을 힘겹게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북이 우렁차게 나와줘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그건 방등이로 해줘야 되는 거죠. 목가죽으로다가 할 수 있는 이 판소리 북은 소리가 높으면 안 되니까 소리가 안 나와준다는 거죠. 농악북이나 이제 뭐 그런 거는 등가죽. 지금은 이제 무속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얇은 쪽에 백가죽이 얇잖아요. 그 얇은 쪽으로 해줘야 소리가 똥똥똥똥똥 거리면서 이 양반들이 치면은 이만큼씩 막 띵길 수가 있다는 거죠. 북의 소리를 좌우하는 가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울림통입니다. 북통을 만드는 나무 역시 우리 땅에서 자란 소나무를 쓰는데요. 습기를 머금은 나무를 온전히 건조하는 과정만 1년이 넘게 걸립니다. 북공예의 대가인 스승을 만난 후 지금까지 전통북을 만들어 온 지가 50여 년. 북을 만드는 과정은 스승에게 배운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많은 이들이 기계로 대신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특히 가죽 면을 일정하게 깎을 때는 오랜 경험에서 얻은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합니다. 면이 똑같고 일정해지만이 북을 메어놓으면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덜주면은 여울이 퍼지시기에 이 북소리가 그렇게 여울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힘들었던 시절 전통 북소리의 깊은 울림은 장인의 사무친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좁은 작업실에서 긴 시간 북과 함께 살다 보니 임선빈 장인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보청기를 껴야만 겨우 한쪽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을 만드는 작업 중에 반드시 보청기를 빼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죽을 북통에 씌운 뒤 음을 잡을 때입니다. 이 북통에다가 왼손을 올려놓고 한쪽 오른손으로다가 쳐주게 되면은 이 울림이 이 손을 타고서 가슴으로 와닿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음을 가지고 잡아내버리는 거죠. 귀로는 북소리를 잘 들을 수 없지만 손끝에서 전해지는 울림으로 소리를 오롯이 기억하는 장인. 풀었다 조였다를 수백 차례 반복해야 비로소 온전한 소리를 내는 하나의 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통북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악기를 넘어서 깊은 울림을 전하는 장인의 혼입니다. 오랜 전통춤인 평양건무.
자유자재로 돌리는 칼놀림의 소리가 인상적인데요. 북한에서도 자취를 감췄다는 평양 건무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강인함을 심어주기 위해 추던 춤입니다. 이 칼은 소재가 신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칼과 다르게 나비가 7개가 달려 있습니다. 칼을 돌릴 때마다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찰랑찰랑 소리가 아주 간인하게 들린 감이 있어요. 14살의 고향인 평양에서 건무를 처음 접한 이봉의 할머니는 평양 건무의 보존과 전승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내가 췄던 거를 제자들도 그 춤을 나보다는 더 이상으로 좋게 출 수가 있지 않나 하고 기뻐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춤사위처럼 안양엔 오랜 자부심이 지켜온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전통이 오늘과 맞닿고 사라져가는 풍경들이 추억으로 되살아나는 안양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갑니다.